디자인 띵킹 소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면 이 디자인 띵킹이 대학생들한테 효과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디자인 띵킹을 하면 대학생들한테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디자인 띵킹을 창업 수업에 저희가 적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창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정말 잘 모르거나 아니면 창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뭘 창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술도 없는데 그리고 IT 같은 쪽에 정말 문외한인데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너무 막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디자인 띵킹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처음에 공감하기에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막연함이 사라지고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 실제로 해보게 하니까요. 네, 그리고 나가서 진짜 관찰하라고 하고 예전에는 계단 오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지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계단이 오르는 것도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라든지 아, 장애인이 돼봐서 그런 그쵸. 것들을 해보면 네, 직접 하다 보니까 실습을 통해서 자기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어떤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단계가 계속 똑같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서도 5개 단계를 거치는 어떤 그 다음 단계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걸 창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효과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그럼 디자인 띵킹을 네.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영미학과라든지 그리고 영미학과요? 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같은 친구들은 정말 자기네들 글 쓰는 것밖에 모르고 책을 분석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무슨 창업이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처음에 설문조사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우리 그런 거. 인문계 그쵸, 인문사회계. 특히 여하고 분들의 창업 아이템 만들기가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쵸. 교수님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특히나 디자인 띵킹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인문계에 계신 분들도 창업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나중에 인터뷰해 보면 자기 진짜 창업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 나올 정도로 창업에 대해서 확 많이 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반 중에 실제로 이제 창업한 친구들도 있었나요? 아직 4학년이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아, 이제 3학년. 네, 이제 슬슬 이제 구체화 되겠죠. 제가 계속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예. 종종 연락이 옵니다. 관심 있다고. 네, 그리고 그 디자인 띵킹 정의 얘기해 주시면서 네. 휴먼 센터드? 그러니까 뭐 인간 중심?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인간 중심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디자인 띵킹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는 어떤 물체나 사물이 물체죠. 것들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들까에 되게 심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쁘게 만드는 거에만 그렇죠. 집중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획에는 기획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 야 이걸 예쁘게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걸 가공하는 역할만 디자이너가 보통 했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 자체를 기획자들이나 사업 관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자체 아니면 디자인 띵킹 하는 사람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한 본질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획자네요. 디자인 띵커가 기획자네요.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렇죠. 거의 기획의 역할을 다 하죠. 왜냐하면은 사업적인 부분, 피저빌리티 이제 IT적인 부분도 나중에 고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획하는 역할까지 사실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험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이제 디자이너라는 생각을 맞아요. 자꾸 하는데 네.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기획자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띵킹에 있어요.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더 많죠. 왜냐면 디자이너에 사용하는 이제 센서빌리티랑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아웃풋을 낼 때는 뭔가를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 발굴 그리고 창업의 어떤 디벨롭하는 과정 이렇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자꾸 왜 인간 중심적이라는 인간 걸 중심. 강조하는 그게 이전에는 사실 옛날 제조업은 냉장고 세탁기의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조 역할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정보화 산업혁명인 3차 산업혁명 후반부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제 만들고 뭔가를 새롭게 제작하는 거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중소기업들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이제 공장이라든지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그것들이 창업화되고 성공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졌는데 대신 어려워진 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만 일반 제조업에서 뛰어넘는 만드는 새로운 역량은 그렇죠. 높아졌는데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맞아요. 지금 상황이군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찾는 것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고쳐야지, 만들어야지, 기계를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 사용자 자체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같이 일하는 나의 팀워크들도 고객 같이 일하는 팀워크들. 사람 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중심적인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삶이 중심이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중심으로, 봐야 된다. 네, 중심을 두고 물건 봐야 중심, 된다. 네, 맞아요. 돈 중심이 아니고. 네. 저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돈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거 같아요. 나중에 돈이 따라올 것 같지 사람 따라오지 중심으로 않을까요? 하면 돈이 따라오나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디벨롭 시켜야지 나중에 돈은 따라오게 된다.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교수님. 교수 창업하셨을 때는 그러면 사람 중심의 어떤 창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창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돈 중심으로만 너무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망했나 봅니다. 실패하셨나요? 예. 인간 중심이라는 개념이 네.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띵킹 역사 말씀해 주시면서 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스탠포드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 서부죠. 그렇죠. 서부. 예, 서부 끝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IT 기업들 뭐 그쵸.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뭐 애플, 다 구글 있죠. 여기에 다 이제 몰려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디자인 띵킹은 IT 쪽에 좀 더 중심이 된 방법론인가? 왜냐면 그 지역 자체나 태어난 곳이 이제 그쪽이니까 아이데어라는 회사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작점 자체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게 공대에서 시작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생들은 기계공학, 전기공학이에요? IT 쪽이라기보다? 네, 사실은 기계공학이었어요. 아. 융합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계공학의 한 과정으로 디자인 띵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 쓰진 않았고요. 그럼 우리 공학도들이 배우는 네. 공학 설계 이런 비슷한 과목에서 시작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디자인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맥킴 교수라는 디자인. 네, 맥킴 교수라는 교수님이 여기서 디자인 그 JPD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 비주얼 띵킹이라는 것들을 또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은 맥킴 교수 비주얼 띵킹이요. 네, 맥킴 교수는 전공이 시각적 사고 비주얼 맞습니다. 띵킹이면 맞습니다. 맥킴 교수가 이제 한 전공이 이제 미술을 전공한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진짜 디자인이네요. 네, 진짜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제 공학도들한테 미술과 디자인을 가르쳤었거든요. 그 당시 1958년이었어요, 그때가. 예. 근데 그 이유는 공학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분석적이고 얼마나 또 천재들만 모여 있는 데였겠어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문제를 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빨리빨리 이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점은 강했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처음 시발점 자체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시화하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시화하는 것에서 창의적인 가시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도 모션을 한다든지 좀 말도 안 되는 그 사다리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공과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게 점점점 발전했고 말씀드렸던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정말 유수의 이제 그 IT 기업들과 코웍을 하면서 그 코웍을 통해서 산학의 그 시너지가 엄청 이제 많이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IT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 자체는 IT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스탠포드 이제 인브레이스 인펀트 워머 같은 경우도 애기 포대기 같은 것도 그렇게 IT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케어스틱 같은 경우도 디자인 띵킹 쪽에 사고를 했지만 그냥 스틱 하나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디자인 띵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큰 계기가 됐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IT 회사의 이런 그러니까 그 아마존, 애플 이런 데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닌가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사실은 근데 아마존이 그 디자인 띵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은 못했는데 확실한 건 인간적 사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펩시콜라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당연하게. 비자요? 네, 비자. 완전 서비스 회사네. 서비스 회사예요. 그거 디자인 띵킹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펩시도 뭐 사실 IT랑은 전혀 관계없는 회사네요.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G 일렉트로닉스, G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GE 같은 경우는 뭐 할만하죠. 네, 공학 베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꼭 IT가 아니더라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 위치가 마침 실리콘밸리고 그 근처에 IT 회사들이 많은 거군요. 네, 시너지가 났었던 어떤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디자인 띵킹 대 비즈니스 띵킹. 네. 그러면은 디자인 띵킹은 옳은 거고 비즈니스 띵킹은 틀리다. 뭐 이건가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 디자인 띵킹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할 거는 같아요. 저는 네. 비즈니스 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에 의한 거는 비즈니스 띵킹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를 하다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만약에 폰이 팔리지 않았어, 모바일이 팔리지 않았어, 일단 결론이 나오고요. 왜 안 팔렸지?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타 경쟁사에 비추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정해주는 핸드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말씀하신 거죠. 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저희의 대답은 폰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거 다 빼면서 가격을 낮추고 그렇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결책이 단편적으로밖에 안 나왔었던 것을 비즈니스 띵킹이라고 일컫는 거고 디자인 띵킹은 왜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안 팔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쓰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을 하면서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바일 폰이 한창 이제 LG전자 계실 때요? 네, 엘모전자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특히 해외 같은 데서 얼만큼 그 엘모전자 회사의 모바일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 다녔을 때는 심지어는 모바일 폰에 LG전자 마크가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마크인데 그걸 폰에서만은 그 모바일에서만은 LG전자 마크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이 아니요,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요. 고객들이 그 LG 폰을 산 고객들이 네. 그래서 되게 의외의 반응이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폰이 네. LG전자의 폰은 모바일 스마트폰은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서 처음에 애플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광고도 감성적인 터치, 그래서 사람 있어 보이고 내 저걸 갖고 있으면 왠지 내 자신이 뿌듯해지고 이런 게 있었고 그걸 이어서 S전자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전자회사의 제조업의 느낌을 빼고 굉장히 이제 소프트한 느낌의 광고들 내보내면서 음악과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통해서 기능을 말씀하는 마케팅으로 빠졌고 엘모전자 회사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따라갔죠. 처음에 기능 중심의 광고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스무스하게 광고를 가져가면서 이것들이 약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된 게 네. 비즈니스적인 사고로 너무 해갖고 잘 안 그런 됐고 경우가 있죠. 네. 디자인적인 사고를 해서 좀 고객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물론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너무 필요한 게 그렇다면 물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때 어떤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니즈를 발굴하거나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디자인 띵킹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갔을 때만 사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IT가 이제 D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접근이 세 가지가 융합되었을 때 디자인 띵킹의 본질적인 어떤 장점이 그러면 드러난다고 할 수 비즈니스 있어요. 띵킹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고 그럼요, 비즈니스 그럼요. 띵킹도 중요한데 네.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해서 네. 고객 공감을 하고 거기에 또 비즈니스적인 같이 가야 돼요. 또 사고도 해야 네,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디자인 띵킹 하면 돈 생각하면은 안 되는 그런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죠. 디자인 아닙니다. 띵킹도 중요하고 네. 비즈니스 띵킹도 중요하다. 네. 이게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디자인 띵킹을 한 번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거네요. 뭐 갤럭시 1, 2, 3, 뭐 지금 뭐 S12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때마다의 고객 공감을 계속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다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큰 조직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전담하는 이제 부서가 따로 있어요. 고객 공감을 하는 부서요. 그 리서치하고 고객 공감하러 다니고 해외 다니면서 또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 사용자 씬이랑 중국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씬, 미국 또 동남아, 유럽 굉장히 달라서 그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해당하는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서는 전 세계에 다니죠. 있는 어떤 네. 주요 도시나 이런 데 네, 있으면서 네. 공감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걸 했었어요. 패션 쪽을 제가 이제 옥션 했을 때 패션 쪽을 많이 키우고 싶었을 때 그 뭐 뉴욕에 있는 패션 오피니언 뭐 일본에 있는 패션 리더 이렇게 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고객 공감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고객 현상 자체를 바라보고 모니터링하는. 그럼 우리 창업 아이디어 만들 때도요. 그렇게 여러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감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타겟에 해당하는 고객층이 예.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그 나이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역에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범위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사업 크게 성공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감하기 전에 이제 케이스로 가져올 건데 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더치랩이라는 커피를 소개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브루커피라고 해서 드립커피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서는 술병에다 담아서 커피를 다르게요? 팔아요. 예. 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커피를 마치 술 마시듯이 어떤 그런 향유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 가서 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렇다면은 술은 못 마시지만 커피를 술병에 달아서 먹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그 느낌이 어떨까를 실제로 보고 온 다음에 그들에 맞게 그것을 기분 좋겠는데요? 기분이 되게 좋아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교수님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꼭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본인 타겟하는 층에 따라서는 예. 이제 해외에 가서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객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역? 어떤 고객한테 공감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건 사업 계획을 하면서부터 공감을 좀 하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에 가서 그 디자인 띵킹 사례 이런 거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자인 띵킹은 인문학을 닮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 학
디자인 공학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회학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디자인 팅킹이 인문학하고 많이 닮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와 재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인문학의 어떤 정의라고 했었을 때 디자인 띵킹도 인간 그리고 인간의 주위에 있는 인간의 컨텍스트 자체에서 이 니즈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인간 중심이라는 게 그 얘기인가요? 비슷한 그러면? 것 같죠. 네. 아, 그래서 그 엠퍼사이즈, 그러니까 공감하기 단계에서 방법론적으로 사용을 할 게 민족 지학에서 쓰는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라는 어려운데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라는 방법이 예. 있는데요. 이것도 민족 지학이라는 인문학에서 가지고 온 방법이에요. 아,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네. 공감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인간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문화를 그러니까 기록하고 아, 사람을 분석하는.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 그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공감하기 단계에서 그렇게 디자인 띵킹에서는 쓰는 부분도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생각을 네. 하면 인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봐야지 지금 있는 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시다 그랬고 그 사물 인터넷이 있는 이 기계의 중심을 둘 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중심을 두고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 사물인 인터넷 같은 IoT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 폰과 저 카메라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사용자가 어떻게 할 때 연동이 됐을 때가 가장 적합한 사용신이 나오느냐는 이 기계 자체가 어떤 프로토콜이나 어떤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지그웨이브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건 나중 문제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눈을 깜빡할 때 카메라가 멈춘다든지 이런 어떤 신들은 사용자 중심, 사람 중심의 신들이 먼저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이게 연동이 되는 게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기계에 공감을 안 해줍니다. 사람에 공감해야 됩니다. 네, 사람에 대한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자인 띵킹의 오늘 소개를 잘 마쳤는데 예. 결국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기저에 그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인간 중심이라는 거를 이런 걸 깔아놓고 깔아놓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학적인 게 필요하고 사회과학적인 게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잘 가지고 가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 띵킹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